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AI 시대가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이 AI 연구자들이 보는 관점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한 변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AI의 임팩트가,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벌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얘기, 기술이 얼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발전하는 AI가 현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특별히 그 직업 시장을 어떻게 그 바꾸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대학 교육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챗GPT하고 제미나이입니다. 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얼만큼 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미 챗GPT만 하더라도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고요. 특히 상위 10% 성적까지 거두었습니다. 공인 회계사 시험, CPA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무려 90% 이상의 정답률, 93%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치과 국시를 합격했고요. 그리고 한의사 시험도 패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AI가 시험은 사람보다 훨씬 잘 보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렇다고 실제 잘하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얼마 전에 그 구글 I/O에서 발표한 그, 네, 구글 I/O에서 발표한 그 동영상 합성기입니다. 세오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잠깐만 지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영상이 카메라로 촬영한 게 아니라 AI가 합성한 영상들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되게 좀 화질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그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소리도 사실 같이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는 배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In a video, Optimus was shown performing 네, 지금 tasks 소리는 that 안 would 나오고 typically be 있는데 handled by humans, 이 like 휴머노이드 carrying a 로봇이 package 사람이 inside from 하는 the porch, and 일들을 even 상당히 watering 많이 plants.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데모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로는 이 로봇의 가격이 나중에 한참 During the 후에는 한 presentation, 2 내지 Elon Musk 3천 달러 emphasized just 정도가 how 될 integrated 것이다라고 these 얘기를 하고 robots could 있습니다. become in everyday 지금으로서 life, saying, "The 상상하기 어려운 Optimus will walk 가격인데 amongst you." 지금 휴머노이드가 2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In a video,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AI가 하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AGI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GI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건데, 먼저 이 AGI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AGI는 AI 연구자들의 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달나라를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 평생에는 구현될 거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믿어왔던 것들인데, 그 AGI의 원래 개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 지능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사람과 대등한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AI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인간과 같은 그런 지능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성능이 확 올라가면서 이 AGI에 대한 전망이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는데요. 저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AI 연구자들이 한 100년, 좀 수십 년, 그리고 한 작년만 하더라도 한 뭐 2, 30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5년 후에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GI가 이제 심각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일단 첫째는 AGI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그 삶을 편리하고 풍부하고 풍요롭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되게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 싱귤러리티라는 개념입니다. AGI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르면 AGI가 그 다음 세대 AGI를
또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그러면서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더 강화시켜서 인류 문명을 훨씬 더 빠르게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AGI는 이제 꿈이냐? 사실 재작년만 하더라도 AGI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아예 우리는 AGI를 추구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AI의 샘 알트만은 한 5년 안에 AGI가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CEO는 26년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등장할 AI가 노벨상 수상자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AI 분야에서 브레이크스루 기술적인 돌파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일단 LLM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퓨전 모델이라고 영상이라든가 또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같은 것들을 거의 실물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비디오하고 오디오를 한 번에 같이 처리하고 또 같이 사용하는 그런 멀티모달 AI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구글 제미나이나 챗 GPT를 사용하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연구자들만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퍼런스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기법이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동안은 AI가 지식을 찾아주지만 추론 능력은 한계가 있다. 특히 플래닝 능력은 되게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셈이고요. 두 번째는 인바디드 AI, 휴머노드에 붙어가지고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면은 좀 AI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쪽 분야에도 브레이크스루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해법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퍼런스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능 중에서도 좀 심오한 지능으로 갈 수 있는 기술적인 패스가 열린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능이 한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는 얕은 사고에 의한 어떤 동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깊게 생각하고 하는 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시스템 2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심사숙고를 해서 되게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래서 내리는 아주 고급의 결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reactive behavior라고 하고요. 이 두 번째 케이스를 deliberative thinking이라고 하는데요. 리즈닝이라든가 플래닝 같은 거는 이 deliberative thinking을 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했던 AI를 이 deliberative thinking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최근에 이게 일종의 기술적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분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바디드 AI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움직임이 상당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걷기 정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브레이크 댄스까지 치고 있고요. 덤블링도 해냅니다. 저 정도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요즘에는 이 휴머노이드하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붙어가지고 되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 에이전트 또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AI의 한계점으로 지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AI는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와 소통을 못하고 또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못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문서를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AI는 그런 걸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요. AI하고 기존의 어떤 다양한 인포메이션 소스들하고의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에 있는 AI는 구글 Gmail이라든가 아니면은 구글 캘린더하고 연동을 해서 그 사람한테 특성화된 그러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2A라는 그런 기술이 나왔는데
이거는 AI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분업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AI가 단순히 챗봇이었다면 AI 에이전트는 현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단절되지 않은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AI들이 서로 연동을 하면서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임팩트를 가져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술까지 합하면 사실은 지금 AI의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 미국의 잡 마켓에서 지금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AI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 같은 경우도 AI에 상당한 의존성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젊은 층들이 너무 많이 의존을 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AI에 너무 의존을 해서 인간의 그 실존의 위기도 가져올 수 있다. 사람이 바보가 될 수 있다. 사고력이 저하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AI에 의한 인력 감축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이게 바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도입 때문에 그 대규모 정리 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제일 처음에 감축한 그 인력직이 광고 영업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자도 많이 해고를 하고 있고요. 변호사하고 사무직도 AI에 밀려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번역가들은 실제적으로 챗GPT 때문에 해고를 당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IBM 같은 경우는 중간 관리자를 해고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 대신에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디자이너들도 직업이 많이 위험해졌고,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할리우드의 노조가 AI 사용에 대한 금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이 할리우드 노조 자체가 예를 들면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또는 작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거를 위협으로 느껴서 AI를 너무 많이 쓰지 마라라고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AI에 의한 그 인력 감축 또는 직장의 종말이 실제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사실 저희 학부에서도 취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에서도 이미 시작한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해고를 하느냐라는 그런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AI가 중요해지니까 AI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AI에 투자엔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AI로 대체하고 거기서 예산을 세이브해가지고 다음 AI를 또 투자하는 이러한 피드백 고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는 쇼피파이가 되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는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업무만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누가 충원 요청을 하면은 AI가 못한다는 것을 보여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또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AI로 해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범위입니다. 감원 대상은 UX 디자이너, HR 전문가, 담당자, 제품 디자이너, 선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포함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6,000명을 감원을 했는데 구조조정은 모든 직급과 부분,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I에 의한 직업의 종말이 매우 광범위하게 전 범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AI를 피해서 AI가 못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얼마 전에 아티클이 하나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AI를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쪽이 24년이고 이쪽이 25년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1, 2, 3위가 기술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감성적인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예 결론도 그렇게 내렸는데 24년 대비 25년에 되게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테크니컬한 응용 분야에서 이모셔널한 응용 분야로 바뀌었다.
라는 게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실제로 1위를 보시면은 세라피 컴패니언십이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떤 오르가나이즈 하는 거, 세 번째가 파인딩 퍼포스, 자기 삶의 목표를 찾는데 AI한테 물어본다 라는 추세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20, 30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요즘에 AI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현재 그 AI는 뭐 직장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주관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뭐 저도 답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의 주관적인 그 생각이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직장의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제 과거의 역사에 비춰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18세기에는 증기기관하고 기계들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작업들이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엄청난 그 각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그게 산업혁명이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AI인데, AI가 하는 기능은 지능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이것도 역시 산업혁명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제가 시도한 거는 그러면 산업혁명 당시에 직업이 사라지던 시기가 있었고 빈부의 격차가 아주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때 그 새로운 직업을 만든 사람들이 아닐까 해서 그때의 사례를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그 나타나는 현상은 기존 직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되게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산업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급 인력,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은 AI를 이용을 해서 생산성을 몇 배, 뭐 적게는 뭐한 5배에서 많게는 한 100배까지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개발자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AI를 이용해서 옛날보다 몇 배의 생산성을 올리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경제에 이르지 못한 초급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못하는 친구들이 회사에 가서 배우면서 성장해가지고 이제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됐는데 지금은 초급 인력 대신에 AI를 쓰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초급 인력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엔트로픽의 CEO인 그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앞으로 5년 안에 초급 사무직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급 사무직, 초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 기술, 금융,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졸자들이 처음 진입하는 초급 직무들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신 AI를 쓰는 트렌드가 이미 있지만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링크드인에 있는 그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AI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커리어 사다리의 가장 아랫단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좀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직업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직업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낸 아티클에는 일자리는 결국은 오히려 늘 것이다. 기존 직업보다 더 많은 직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미나이를 만든 구글의 개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보다 생기는 직업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많은 사람이 AI에 의해 가지고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체하는 것은 AI가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쓰는 사람이 생산력이 너무 좋아져서
AI를 못 쓰고 생산력이 약한 사람이 필요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한 전망입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AI를 쓰는 사람에 의해 AI를 못 쓰는 사람이 대체된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MIT의 경제학자 교수 데이비드 오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도전은 대규모 일자리의 상실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의 변화가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직업하고 나타나는 직업은 요구되는 뭐 기술과 지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나저나 굉장히 큰 변혁을 겪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주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더 이상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것이다. 직업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도 인간 지능을 수십억 배로 증폭시킬 것이다. AI는 인류 문명의 질적 도약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 그리고 풍요로운 유토피아의 도래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은 뭐 AI 최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샘 알트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I가 인류에게 굉장히 심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원인이 되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야기할 변화와 불평등. 두 번째는 AI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잘못 사용될 때. 세 번째는 AI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릴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I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 속도가 AI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AI에 의한 문제를 사람들이 지적했을 때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은 토큰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이 비현실적인 점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의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합의의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AI의 문제점을 막는 것보다는 AI에 의한 그런 문제가 나온 이후에야 솔루션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블루컬러 직종으로 가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다움에 기반한 직업, 그래서 사회성, 공감 능력 또는 감성을 이용하는 직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이제 좀 요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AI가 잘 못하는 것, 사람이 더 잘하는 거는 일단 환대 기반의 직업, 그다음에 관리직, 그리고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I가 옛날에는 이런 거를 못했는데 지금은 사람 이상으로 잘할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루컬러 직종, 어떤 노동 중심의 작업도 휴머노이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LM을 조금 바꾸면 아주 액션 모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많은 어떤 범용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노동 중심의 그런 일도 상당히 많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회성, 공감 능력을 AI한테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AI가 못하는 직업으로 가자는 얘기가 이제 제 귀에 들리는 거는 이건 세금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블루 컬러나 사회적인 그런 직종도 별로 안전지대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AI는 창작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창작 잘하고요. 그리고 추론하고 기획을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쪽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절성도 지금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안전지대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나 감성이나 심지어는 영성도 AI가 영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영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과 구분 못할 만큼 모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영성을 가진 거랑 똑같이 그 이상의 영성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영성이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전략은 뭐냐? 이제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건 앞으로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업을 넘어서서 계속 발전하고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그런 기술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이 학습 능력은 근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 그리고 호기심, 도전 정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고요. 그리고 이 학습 능력의 원천은 결국은 국영, 수거와 코딩의 기본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I를 이용을 해서 그쪽 분야를 자동화를 함으로써 본인의 업무 능력과 생산 능력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20, 30% 그게 아니라 뭐 5배, 10배, 100배 이렇게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직무와 업무를 크게 개선하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AI에 대해서 이제 시니어급 직무자들, 이미 잘하는 사람들은 AI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결국은 이제 초보자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자, 기술적인 격변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인데요. AI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기술적인 혁명은 언제나 기회하고 위협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제공할 기회는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요. AI가 가져올 위협은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AI 기술하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에 없던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가능성들이 매우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AI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비용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서비스, 대규모 고급 제품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거를 이용하면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거는 AI의 잠재력이 소수의 기업들에만 몰리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세 번째가 정말 AI가 재앙이 되느냐 또는 기회가 되느냐를 가르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I가 가져올 위협은 어떻게 최소화를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AI의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술의 발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들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따라오기는 상당히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대학이 해야 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래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하는 얘기를 여기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직업이 만들어졌는데 그 직업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5그룹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일단 첫째는 엔지니어와 발명가, 기술의 혁명을 이끈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가와 자본가, 적절한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비즈니스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 조직 자체를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화함으로써 그 노동의 전환을 주도한 그런 관리자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시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실용주의자들,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의 필요를 빨리 찾아서 그쪽에 이제 뛰어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채운 사람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교육자와 트레이너들, 변화하는 그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혁신이 있었을 때 어떠한 기회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철도혁명이 있었을 때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카네기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철도에 투자하지 않고 철강에 투자를 해서 되게 큰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철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행이나 물류 산업이 가능해졌고 그 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항공혁명이 있을 때 사실 비행기 제조사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대부분 망하고 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굉장히 성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에 기반해서 여행 물류 비즈니스는 굉장히 또 발전했습니다. 인터넷 혁명 때도 마찬가지고요. AI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만드는 AI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데는 엔비디아죠. 그래서 컴퓨팅 장비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AI를 응용하는 기업,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사람들. 이런 쪽에, 그러니까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생태계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쪽 분야에 진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앞으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에서는 어떠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AI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대부분의 과제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내주고 있는 과제가 교육적인 효과는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제출은 했는데 학생들은 배우지 않는 그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업 동기도 낮아졌고, 또 생각을 안 하니까 사고력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3, 4학년이 되면은 내가 3, 4학년일 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자신감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도 당연히 집중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그 가치가 되게 감소했습니다. 취업기회 역시 되게 많이 감소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기업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오랫동안 가르쳐서 무슨 일을 시키자. 이게 아니라 뽑자마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휴양적인 인재상이 아니라 지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I로 인해서 나타난 되게 심각한 문제는 평가체제가 분가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리워드 해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AI가 리워드를 추구하게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실제 학습을 안 하면서 리워드만 많이 따내는 이런 약간 편법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이 리워드 해킹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과거부터 생각하면 족보나 문제 유형 파악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AI가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업 활동이 성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간에 AI를 이용함으로써 본인이 배울 걸 배우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AI를 이용을 해서 시험 부정 행위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이크홈이라든가 리포트 같은 시험은 거의 대부분 평가 척도로서는 가치를 잃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실력과 성적의 불일치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실제 실력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학생들한테 있었던 경제적인 원칙이죠.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적을 내자. 이런 움직임이 되게 많이 있는데 AI를 이용을 하면 이게 아주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들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 인재상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울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교육 또는 인성교육, 뭐 융합교육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효과는 제한되죠. 그 이유는 명확한 목표, 지향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인재상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걸 나침반 삼아서 아주 추진력 있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AI의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취업 역량입니다. 과거하고 다른 점은 즉각적인 업무 수행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그리고 AI를 이용을 해서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본인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의 기회가 급속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적지 않은 친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꿈꿀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특히 기독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한동대 친구들을 좀 보면서 은근히 수동적인 그런 기질이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처럼 변하는 시기에는 리스크 테이킹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준생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자각을 해가지고, 나도 혁신을 일으켜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결국은 기본기하고 내적 동기, 성장을 위한 내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저는 목표를 향한 그 지향성이 있는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대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우리는 신앙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나 콜링, 여기서부터 학업 동기가 나와야 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더라도 이쪽 부분이 저는 되게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직업도 찾는 것이다. 라는 의식이 좀 되게 지금보다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인트린식 리워드란 이것도 그 AI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 되게 오랫동안 외부의 리워드를 향해서 학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리워드 해킹인데요. 또 얼마 전에 인트린식 리워드, 예를 들면 어떤 호기심 또는 잘 모르겠는 거에 대한 어떤 exploration 뭐 이런 쪽을 또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internal certainty,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아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점을 추구하게 만들었더니 리워드 해킹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도 현재는 그레이딩 또는 취업 뭐 이런 것들이 외적 동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비전, 부르심 그리고 또 그런 인트린식 리워드 이런 것들이 학습의 동력이 되면은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그런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LLM을 학습할 때 쓰는 체제인데요. 첫 번째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기본기 교육이고, 두 번째가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건 강의에 해당하는데, 최근 요즘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전공 전문성하고 AI 툴 또는 오픈소스 활용 능력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AI보다 못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AI가 못하는 그 수준까지는 전문성을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거기다가 AI를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생산성을 훨씬 더 부스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으로는 프로젝트 교육 또는 인게이지먼트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또는 추론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머신러닝에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론 능력과 플래닝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도 강의만 한다는 건 슈퍼바이스드 러닝인데요. 여기는 맥시멈이 교수의 수준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학생이 어떠한 exploration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잘하는 거를 계속 격려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수를 능가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reinforcement learning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배운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생각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또 들여다보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는 게 reinforcement learning이기 때문에 결국 이 체계가 좀 어떤 그 통일된 그러한 설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표하고 정렬된 어세스먼트하고 그레이딩 폴리시가 필요한데요. 이 어세스먼트는 개발을 위한 발전을 위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고 그레이딩은 학생이 따가는 학점입니다. 지금 AI 때문에 이러한 평가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학들이 AI를 어떻게 금지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네르바 대학의 마이크 맥길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생들은 AI를 쓸 수 있으나 대학은 이를 금지하는 미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제는 AI를 활용하게 하고 평가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은 AI를 쓰게 하고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이나 노동 활동으로 그레이딩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무엇을 성취했냐, 그걸 가지고 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업 활동, 그러니까 과제 제출, 레포트 제출 이걸로 하면은 안 되고 이 학생이 정말 무엇을 배웠냐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암기를 요구하는 평가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미 구글이 나왔을 때부터 암기는 효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평가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